이 탕자야, 내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후회는 못하지. 7월 말에 소나기가 서울에 쏟아지며 도시 전체를 하얀 물보라 속에 잠기게 할 기세였다. 재측을 칠 특수임무단이 주둔하고 있는 송파 지역은 젖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로 공기가 탁했다. 정문을 향해 덜컹거리며 달리는 낡은 군용버스 안. 한여름은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빗방울이 마치 울퉁불퉁한 흉터처럼 길게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름은 손을 들어 자신의 광대뼈를 가볍게 만졌다. 손가락 끝에 닿는 피부는 인위적일 만큼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3번의 대수술을 거쳐 고통스럽게 깎아낸 턱뼈와 그 피부 아래에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중령 한여름, 호출명 백귀. 5년 전 그 이름만으로도 북쪽 국경의 테러리스트들을 벌벌 떨게 하며 청을 벌이게 만들었던 존재. 하지만 오늘 그녀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곳에 돌아왔다. 김민지, 23세, 하사, 행정부대에서 전과한 신입. 야 신입, 줄고 있냐? 거친 고함 소리에 여름은 눈을 떴다. 소리친 사람은 박철 중사였다. 거대한 덩치에 찢어진 눈,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한 운전병이었다. 다 왔다. 빨리 내려. 엉덩이를 걷어차이기 싫으면. 여름은 서둘러 30kg에 달하는 군장 배낭을 어깨에 메었다.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배낭의 무게가 가녀린 어깨에 벅찬 것처럼 연기했다. 그녀는 연약한 관심병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면서 대답했다. 연병장에 발을 딛자마자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눈앞에는 707 여단이 있었다. 그녀가 피와 땀을 흘리며 명성을 쌓았던 옛집. 하지만 지금 무질서한 막사들과 풀밭 구석에 나뒹구는 소주병들을 보자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유산이 더럽혀졌다. 집합! 지휘관 막사 처마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진이었다. 만약 707이 썩어가는 육체라면 강도진은 가장 악질적인 암덩어리였다. 그는 여단장의 조카로 부하 병사들에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자였다. 그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군용 민소매 티셔츠 하나만 입고 서 있었다. 손에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손바닥에 탁탁 두드리고 있었다. 여름은 다른 5명의 신병들과 함께 서둘러 빗속에 일렬로 섰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남성들이었다. 강도진은 우산을 쓰지도 않은 채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왔다. 비에 젖은 짧은 머리와 각진 얼굴에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먹잇감을 평가하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었다. 그가 여름 앞에서 멈췄다. 체격 차이가 너무나 컸다. 그는 키가 190cm였고 새로운 신분의 그녀는 165cm에 불과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목덜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른 신병들이 대신 부끄러워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캬, 도진이 혀를 찼다. 향수 냄새인가? 아니면 비싼 바디워시? 보고드립니다. 군용 비누입니다. 여름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군화 코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개 들어! 그가 소리치며 야구방망이 끝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여름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그의 눈은 탁했고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 찌든 자 특유의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김민지, 네 서류는 봤다. 도진이 담배 냄새에 찌든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다.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전출 왔다고? 아버지가 돈 많은 건설사 사장이라며? 여기는 뭐하러 기어들어왔냐? 폼나게 특수부대 남편 하나 건지려고? 아니면 피서 왔냐? 보고드립니다. 조국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닥쳐! 도진이 팔을 휘둘렀다. 턱! 야구 방망이는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가 메고 있던 배낭이 강하게 내리쳤다.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여름은 중심을 잃고 발밑에 진흙탕 웅덩이에 처박혔다. 주변에 서 있던 고참 병사들이 낄낄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거 봐라! 인형이 넘어졌다! 저렇게 빛을 떼는데 707에 들어왔다고? 뒷구멍으로 들어왔구만. 도진 형님, 살살하십시오. 물건 망가집니다. 여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얼굴과 새 군복에 진흙이 튀는 것을 느꼈다. 충격으로 어깨에 통증이 퍼졌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침착해라. 아직 때가 아니다. 너는 김민지다. 너는 어린 양이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최고 수준의 연기력으로 눈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발이 미끄러져서. 강도진이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당망이로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딱, 딱, 딱. 여기엔 약해 빠진 놈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공주님을 위한 자리도 없어. 그가 이 사이로 쉭쉭거렸다. 네가 누구 집 자식이든 상관 안 해. 내 손에 들어온 이상 그 예쁜 껍데기를 싹 벗겨주지. 속에 든 게 강철인지 쓰레기인지 확인해 볼 테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벌벌 떨고 있는 나머지 신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잘 들어라, 이 계집애가. 그가 여름을 가리켰다. 이번 기수의 공주님이다. 만약 얘가 뒤처지면 너희들 전체가 대신 벌을 받는다. 얘가 울면 너희가 맞는다. 얘가 포기하면 너희가 화장실을 혀로 핥게 될 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신병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여름은 동기들에게서 느껴지는 적대적인 시선을 감지했다. 강도진은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짐으로, 집단의 애물단지로 만들었다. 이것은 군대에서 가장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집단의 압력을 이용해 개인의 의지를 짓밟는 것. 해산, 10분 뒤 식당 집합. 늦는 놈은 밥 없다. 도진이 가버리자 추종자들이 거들먹거리며 뒤를 따랐다. 여름은 일어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다. 쭈뼛거리는 손 하나가 그녀 앞에 내밀어졌다. 괜찮으세요? 최우석이었다. 큰 눈에 순한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다. 헐렁한 군복 때문에 더욱 말라 보였다. 여름은 그 손을 보고 우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옛 707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었다. 동료를 친형제처럼 여기는 순박한 군인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친절은 사치이자 위험이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름이 작게 말했다. 차갑지만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다. 피해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쳐내고 배낭을 고쳐맨 뒤 절뚝거리며 여자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 우석은 빛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호의가 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몰랐다. 그녀가 늑대무리의 표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여름은 틀렸다. 이 지옥에서는 아무도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처벙 7여단의 식단은 3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지만 내부 공기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현처럼 팽팽했다. 발효된 김치 냄새가 바닥 청소용 세제 냄새, 그리고 눅눅한 사람 냄새와 섞여 구역질 나는 특유의 악취를 풍겼다. 여름은 깨끗이 씻고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채 스테인리스 시판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빠르게 주위를 훑었다. 이곳의 계급 차이는 식탁 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선풍기와 TV가 있는 중앙구역은 강도진 패거리와 고참들, 막 고참의 영토였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젓가락을 휘두르며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식판은 소고기 볶음, 생선구이 등 신병들은 구경도 못할 음식들로 가득했다. 반대로 화장실 근처의 습하고 구석진 곳에는 신병들, 마신입이 웅크리고 앉아 삶은 채소와 맹탕인 국으로 채워진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여름은 가장 구석진 빈자리를 골라 식판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저녁 식사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밥 한 공기, 콩나물 몇 가닥이 떠다니는 맑은 국, 그리고 노란 단무지 몇 조각. 이런 영양 상태로는 어린아이조차 버티기 힘들었다. 하물며 특수부대원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른 식판 하나가 맞은편에 놓였다. 또 최우석이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여름이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고개도 들지 않고 속삭였다. 혼자 앉으면 슬프잖아요. 우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두유팩을 꺼내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거 아침에 몰래 챙겨둔 거예요. 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여름은 멈칫했다. 두유팩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 따뜻했다. 이 순진하고 다정한 행동에 그녀의 마음속 얼음장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우석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 캉! 거대한 굉음이 울리며 식당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도진이
중앙 테이블의 의자를 걷어찬 것이었다. 그는 일어나 손에 맥주캔, 병영 내 반입 금지 물품이지만 그는 보란듯이 마시고 있었다. 더디리티 들고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심한데? 그가 중얼거리더니 크게 소리쳤다. 어이! 오늘 뭐 재밌는 거 없냐? 그의 측근인 여자 중사 이나은이 옆에서 킬킬거렸다. 그녀는 날카로운 얼굴에 야심이 가득해 보였고 여군 부대의 독사라고 불렸다. 도진 오빠, 저쪽에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 커플이 보이는데요. 나은이 여름과 우석이 앉아있는 구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도진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잔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가자. 축복해주러 가야지. 여름은 살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쥔 숟가락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참아야 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증거가 부족해. 장도진 패거리 7, 8명의 거구들이 두 사람의 작은 테이블을 에워쌌다. 그들의 그림자가 형광등 불빛을 가리며 여름과 우석 위로 검은 어둠을 드리웠다. 최일병, 도진이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너 돈 많냐? 여자한테 두유 쏠 정도는 되나 보지? 우석이 벌떡 일어나 차를 자세를 취했다. 보보고 드립니다, 중사님. 이건 제 배급품입니다. 내 거? 도진이 두유팩을 집어들더니 힘껏 쥐어잡다. 종이팩이 찌그러지며 하얀 두유가 터져나와 우석의 얼굴과 가슴을 적셨다. 여기서 네 것은 다 내 거야. 네 목숨도 내 거라고. 알겠냐? 아, 알겠습니다. 우석은 턱으로 두유가 줄줄 흐르는데도 닦지 못하고 떨었다. 도진은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여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무시는 그의 화를 돋우었다. 이 계집애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밥을 처먹어? 그가 팔을 휘둘러 여름의 식판을 엎어버렸다. 쟁그랑! 스테인리스 식판이 벽으로 날아가고 밥과 국물이 바닥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밥알이 여름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달라붙었다. 식당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보통 신병이라면 즉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다. 하지만 여름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기이할 정도로 느리고 침착했다. 그녀가 눈을 들어 도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간 도진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 눈빛 두려움이 없었다. 텅 비어있고 깊고 총구처럼 검었다. 간종사님, 여름이 말했다. 평온하지만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군법 제7조 2항에 의거 식량 낭비는 중죄입니다. 방금 하신 행동은 나한테 군법 강의하냐? 도진이 말을 끊으며 고함을 질렀다. 부하들 앞에서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법 좋아하지? 그래, 내가 7곤7의 법을 가르쳐주마. 그는 다가와 바닥에 쏟아진 국물 젖은 밥을 군화발로 지식였다. 으깨진 단무지가 그의 더러운 군화 밑창의 흙과 뒤섞였다. 먹어. 그가 발밑에 난장판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름이 되물었다. 바닥에 있는 밥 다 처먹으라고. 식량 낭비하면 안 된다며. 안 그래 김하사? 그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제거리들도 따라 웃었다. 이나은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먹어라 동생아. 군화맛 비빔밥이야. 아주 맛있을걸? 우석이 기겁하며 무릎을 꿇었다. 중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을게요. 불쌍한 신병이 밥을 집어먹으려 몸을 숙이자 도진이 발로 그의 어깨를 걷어차 나뒹굴게 만들었다. 꺼져. 난 이 공주님이 먹는 걸 보고 싶으니까. 도진이 여름의 뒷머리를 움켜쥐고 거칠게 젖혀 얼굴을 바닥에 처박을 듯이 눌렀다. 그의 군화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먹어. 아니면 주둥이에 쑤셔 박아줄 테니까. 여름의 머릿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절반은 당장 그의 손목을 꺾고 기무라락으로 어깨 관절을 박살낸 뒤 이 밥덩어리를 그가 질식할 때까지 목구멍에 쳐넣고 싶었다. 백귀의 기술이라면 3초 안에 이놈들을 전부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비밀 감찰관으로서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카메라가 찍고 있다. 지금 정체가 드러나면 강대령 뒤에 있는 부패 카르텔 전체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견뎌야 해. 놈이 더 큰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 해. 여름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면 진짜 눈물이었다. 치욕스러움 때문이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입고 있는 군복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떨리며
더러운 밥무더기에 닿았다. 빨리 안 해. 도진이 그녀의 머리를 더 세게 눌렀다. 여름은 먼지와 흙탕물 범벅인 밥을 한 줌 쥐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씹어 삼켰다. 모래알이 이 사이에서 으석거렸다. 눈물의 짠맛과 상한 음식의 시큼한 맛이 뒤섞였다. 아주 착한 애 강아지. 도진이 통쾌해하며 모욕적으로 그녀의 볼을 톡톡 쳤다. 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봤지? 이게 네 위치야. 내 발밑. 절대 잊지 마라. 나를 마치고 그는 일어서서 손을 털고는 패거리들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자리를 떴다. 이나은은 나가기 전에 일부러 여름의 옆구리를 한 번 더 걷어찼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우석이 급히 기어와 여름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소매로 그녀의 입을 닦아주며 울먹였다. 왜 그러셨어요?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입안에 남은 밥찌꺼기를 바닥에 텟 뱉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동자는 증오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가짜 약한 모습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보고?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우석이 소름 끼칠 정도의 미소였다. 상급자가 놈의 친삼촌이야.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녀는 일어나 바지 먼지를 털었다. 폭풍 앞에 대나무처럼 꼿꼿한 자세였다. 우석아. 그녀가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인과응보를 믿니? 네? 난 안 믿어. 여름은 문 너머로 사라지는 강도진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난 복수를 믿어. 그리고 내 말 믿어라. 이 식사놈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밥값이 될 거야. 그날 밤 여자 숙소에서 여름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2층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겪은 치욕을 초 단위로 배감고 있었다. 괴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놈들의 얼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할 계획을. 내일은 진흙탕 지옥 훈련이다. 그곳이 그녀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다. 새벽 4시. 신병들을 깨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날카로운 소음에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덮은 짙은 안개를 찢었다. 집합, 전원 제3 진흙탕으로 집합. 늦는 새끼는 발목 힘줄을 끊어놓겠다. 확성기를 통해 강도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젯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흥분해 있었다. 오늘은 목봉체조, 록PT가 있는 날이었다. 지옥 주간의 훈련 중 가장 끔찍한 코스. 제3진흙탕은 하수구물과 날카로운 자갈이 섞인 악취나는 진흙으로 가득 찬 거대한 인공 죽음의 구덩이였다. 바깥 기온은 섭씨 12도였지만 진흙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제부터 더러워진 군복을 입은 한여름은 대열 속에서 떨고 있었다. 옆에 있는 우석과 다른 신병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빨을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뭘 봐, 들어가. 도진이 허공에 등나무 회초리를 휘두르자 섬뜩한 휙 소리가 났다. 중대 전체가 진흙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진흙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끈적하게 살에 달라붙어 몸에 남은 미미한 온기마저 모조리 빨아들였다. 오늘은 관 옮기기 놀이를 하겠다. 도진이 비웃으며 툭 위에 놓인 검게 젖은 참나무, 통나무들을 가리켰다. 통나무 하나당 무게는 약 120kg. 보통 건장한 군인 6조 8명이 들어야 했다. 1조, 앞으로 1조는 여름, 우석, 그리고 이번 기수에서 가장 약한 신병 4명으로 구성되었다. 도진의 악의적인 배치였다. 들어! 어깨 위로! 6명의 병사가 안간힘을 쓰며 무거운 통나무를 오른쪽 어깨로 들어 올렸다. 천근 만근의 무게가 짓누르자 여름은 비틀거렸다. 쇄골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어깨의 연약한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에 지지겨져 즉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민지! 네가 맨 앞에 선다! 도진이 명령했다. 네가 공주님이니까 앞장서야지. 그는 그녀를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 지렛대의 끝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녀 바로 뒤에 있는 신병 2명에게 신호를 보냈다. 손을 떼라고. 너희들 드는 척만 해. 저 계집애가 다 감당하게. 힘쓰는 놈 있으면 물에 쳐박아 죽인다. 그가 속삭이며 협박했다. 두 신병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손에 힘을 풀었다. 콩나무의 무게가 갑자기 3배로 늘어나 여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진흙
깊숙이 박혔다. 척추가 휘어지며 으드득하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 마치 온몸이 분쇄기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똑바로 서. 허리 부러지고 싶냐? 도진이 뚝 위에 서서 군화코로 그녀의 철모를 걷어찼다. 웃어봐. 조국에 헌신하고 싶다며. 여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기공의 철삼 호흡법을 이용해 호흡을 조절하고 목과 어깨 근육을 단단하게 굳혀 이 말도 안 되는 무게를 버텨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척추가 두 동강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백기였다. 이 몸은 이보다 더 끔찍한 지옥들을 거치며 단련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똑바로 일어섰다. 다리가 미친 듯이 떨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도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놀랐다. 왜 이 비실비실한 계집애가 아직도 쓰러지지 않는 거지? 제법인데. 그가 으르렁거렸다. 어디 얼마나 잘나셨는지 보자. 최일병, 이병, 최우석. 뒤쪽에 있던 우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한테 기대고 있냐? 손 떼! 하지만 중사님, 손을 떼면 저분이 죽습니다. 손 떼라고 했다. 도진이 진흙탕으로 뛰어들어 우석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턱! 그가 우석의 복부에 어퍼컷을 날렸다. 신병은 몸을 폴더처럼 접으며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다. 우석이 쓰러지며 통나무에서 손을 놓았다. 통나무가 균형을 잃고 여름 쪽으로 기울어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맨 등 전체로 통나무의 충격을 받아냈다. 쾅! 둔탁한 총도름이 울렸다. 여름은 김하사님! 우석이 비명을 지르며 통나무를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가 죽었거나 척추가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진흙 표면에 거품이 일었다. 손 하나가 쑥 올라와 통나무 껍질을 꽉 움켜쥐었다. 여름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팔을 짚고 통나무를 아주 조금 들어올려 숨 쉴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가 진흙 위로 머리를 내밀고 쿨럭거리며 기침을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진흙을 뒤집어 썼고 핏발선 흰 자위만이 유일하게 보였다. 장도진은 그 광경을 보며 막연한 공포가 다시금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2년 사람이 아니다. 공포는 잔혹함으로 변했다. 그는 이 훈련에서 그녀를 살려보낼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의지를 꺾어 놓아야 했다. 맷집 좋은데? 도진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가 다가가 여름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렸다. 세수 좀 시켜주지. 그는 체중을 실어 여름의 머리를 끈적한 진흙 속 깊이 짓밟아 넣었다. 어둠이 덮쳤다. 차가운 진흙이 귀와 코로 밀려들며 기도를 막았다. 여름은 군화가 자신의 두개골을 지식이는 무게를 느꼈다. 산소 부족으로 폐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질식의 고통 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났다. 5년 전 적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던 날들. 이 무력감, 그녀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죽여. 진흙으로 만든 단거만 하면 된다. 대퇴동맥을 찌르면 2분 안에 죽는다. 그녀 안에 악마가 속삭였다. 하지만 태극기와 대통령의 명령이 떠올랐다. 죽여선 안 된다. 폭로해야 한다. 여름은 몸에 힘을 뺐다. 저항을 멈췄다. 그녀는 동면 상태로 전환했다. 심박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산소를 아끼는 기술이었다. 수면 위에서 도진은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신이 나서 웃었다. 뭐야, 죽었냐? 중사님, 사람 죽습니다. 멈추십시오! 우석이 달려들며 도진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애원했다. 도진은 우석을 멀리 걷어찼다. 그는 10초를 더 밟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죽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고 나서야 발을 뗐다. 끌어내. 숨은 붙어있는지 확인해. 보아 2명이 축 늘어진 여름의 몸을 둑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가슴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둑 위에 서있던 이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진 오빠, 진짜 죽었으면 어떡해요. 이건 일이 커지는데. 도진도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가 맥박을 확인하려 몸을 숙이는 순간 클럭 클럭 웻. 여름이 벌떡 일어나 묽은 진흙을 토해냈다. 그녀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슴을 격하게 들썩였다. 그녀가 눈을 들어 도진을 보았다. 이번에는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워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에 진흙을 닦아내며 소름 끼칠 정도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숨 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녀가 사포로 긁는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훈련은 뭡니까? 강도진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무덤에서 기어나온 사신을 본 것만 같았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허세를 부렸다. 좋아, 아주 좋아. 놀고 싶다 이거지? 오늘 밤 키라우스. 진짜 생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밤이 깊었다. 키라우스라 불리는 근접 전투 훈련장은 막사 서쪽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수많은 방과 좁은 복도, 계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콘크리트 미로로 인질 구출이나 테러리스트 진압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설계된 곳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웠다. 강도진은 자신의 팀을 집합시켰다. 거구의 운전병 박철, 독사 이낭은, 그리고 정예병사 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전술 조명이 부착된 MP5 기관단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총에는 시미니션 FX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이 탄환은 페인트가 들어있지만 탄피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근거리에서 맞으면 심각한 타박상이나 피부 찢어짐, 심하면 갈비뼈 골절까지 일으킬 수 있었다. 그들의 상대는 한여름과 최우석, 무기는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 2자루와 얇은 보호 장비가 전부였다. 규칙은 간단해. 도진이 낄낄거리며 여름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우리는 특수부대고 너희는 테러리스트야. 너희에게 피부역에 숨을 시간 5분을 주지. 그 후엔 사냥이 시작된다. 페인트탄을 맞는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한다. 아, 미리 말해두는데 내 총은 오발 사고가 잦아. 그는 허리춤에 찬 실탄이 든 권총. 심각한 안전수칙 위반이었다. 툭툭 치며 실수인 척 실탄을 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위협했다. 우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김하사님, 우린 죽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벌집으로 만들 거예요. 여름은 우석을 바라본 뒤 피구역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어둡게 가라앉았고 동공이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그녀의 홈그라운드였다. 가자. 그녀가 우석의 팔을 끌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피구역 내부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멘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름은 우석을 2층의 한 방으로 끌고 갔다. 중앙 계단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우석아, 내 말 잘 들어.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떨림도 나약함도 없었다. 낮고 단호하며 위험이 넘쳤다. 네, 하지만 우린 총이 없잖아요. 총은 필요 없어. 여름이 말을 잘았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보호 헬멧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높게 묶었다. 그녀는 손목과 발목 관절을 푸는 준비 운동을 빠르고 간결하게 시작했다. 어둠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넌 저 철제 캐비닛 안에 숨어 있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 알겠지? 그럼 하사님은요? 어디 가시는데요? 난 놈들에게 전술이 뭔지 가르쳐 주러 간다. 여름은 유령처럼 어두운 복도 속으로 사라졌다. 철컥. 전문 쪽에서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진 일당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5개의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번쩍이며 훑었다. 흩어져! 도진이 무전으로 명령했다. 박철, 넌 미니 데리고 1층 같아. 나은이랑 나는 2층으로 간다. 나머지 한 놈은 비상구 지켜. 그 계집애 찾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놔. 100kg의 거구인 박철은 MP5를 들고 1층 복도를 거들먹거리며 걸었다. 그는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전술적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이건 그저 괴롭힘 놀이일 뿐이었다. 그가 청소도구함이 있는 방을 지나칠 때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픽!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박철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오금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그 즉시 뒤에서 누군가의 팔이 그의 목을 강하게 조였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후방 십자 조르기. 박철은 몸부림치며 근육의 힘으로 상대를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여름의 기술은 완벽했다. 그녀는 경동맥을 확실하게 차단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끊었다. 박철이 눈을 까디집고 두 발을 바닥에 마구 굴렀지만 밖에서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3초, 5초, 10초. 박철의 거대한 몸이 축 늘어졌다. 기절한 것이다. 여름은 그를 조용히 눕히고 그의 무전기 이어폰을 빼서 근처 물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그의 MP5를 집어들어 페인트 탄창을 분리해 주머니에 넣고 총은 멀리 던져버렸다. 그녀에게 총은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놈들의 공포였다. 2층에서는 이나은이 다른 병사와 함께 이동 중이었다. 그녀는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언제든 사격할 수 있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박철, 대답해. 나은이 무전기에 대고 불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돌아왔다. 그 뚱땡이 또 농땡이 피우면서 담배나 피우고 있겠죠. 같이 가던 병사가 비웃었다. 퍽! 그들 바로 옆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엄청난 힘으로 날아와 허벅지의 급소, 다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것이다. 누구냐? 나와! 나은이 당황하여 어둠 속을 향해 마구잡이로 페인트탄을 난사했다. 파바박! 파박! 파바박! 페인트탄이 벽과 천장, 여기저기에 튀었다. 그녀가 탄창을 갈기 위해 사격을 멈춘 순간 천장 대들보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등 뒤로 뚝 떨어졌다. 언니, 저 찾아요? 귓가에 바짝 붙어 속삭이는 목소리에 나은의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그녀가 획 돌아서며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여름은 고개를 까딱해 공격을 피하고 왼손으로 나은의 손목을 낚아채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명치에 원위치 펀치를 꽂아 넣었다. 나은은 폐가 찌그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앞으로 꼬꾸라지며 헛구역질을 했다. 여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나은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어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여름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동영상 찍는 거 좋아하지? 여름이 물으며 다른 손으로 나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우직근 그녀는 나은이 경악하는 눈앞에서 맨손으로 휴대폰을 반으로 접어버렸다. 자라. 여름이 나은의 목덜미에 있는 수면혈을 강하게 눌렀다. 독사는 바닥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 여름은 일어나 옷깃을 정돈했다. 새 놈이 처리됐다. 이제 마지막 우두머리만 남았다. 장도진은 2층 중앙홀에 서 있었다. 그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너무 조용했다. 부하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나은, 박철, 너희 어딨어? 그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다들 쉬고 있는데 강중사님. 그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 침착하지만 뼈가 시비도록 차가운 목소리였다. 도진은 깜짝 놀라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다. 김민지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 계집애가 박철과 이나은을 쓰러뜨린단 말인가? 너 누구야? 도진은 허리춤에 진짜 권총을 뽑아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전장치를 풀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극도로 위험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고.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리며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겁먹었다는 거지. 안 그래? 내가 널 무서워한다고? 나와. 머리통은 날려버릴 테니까. 도진이 미친 듯이 총을 겨누며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또 가. 군화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찍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계단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도진이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한여름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전혀 숨지 않았다. 그녀는 양팔을 늘어뜨린 채 마치 산책하듯 여유로운 태도로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에게 총은 없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수천 개의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거기서 쏜다! 도진이 소리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여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거리가 좁혀졌다. 10m, 7m. 서라고 했지. 탕! 도진이 발포했다. 실탄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여름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잔상이 남을 정도의 속도로 왼쪽으로 대시했다. 총알은 뒤쪽 콘크리트 벽에 박히며 먼지를 일으켰다. 도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여름은 이미 그의 코앞 장총이 무용지물이 되는 킬존 안에 들어와 있었다. 너무 느려.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총열을 낚아채 위로 꺾어 올렸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그의 발목을 걸어찼다. 도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여름은 총을 빼앗아 탄창을 분리하고 멀리 던져버렸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다. 맨손이었다. 도진이 으르렁거리며 짐승처럼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었다. 여름은 춤을 추듯 가볍게 그의 주먹과 발길질을 하나하나 피했다. 그녀는 반격하지 않았다.
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가 전력을 다 쏟아붓고 절망의 밑바닥을 느끼게 한 뒤 끝장을 낼 생각이었다. 왜 안 맞는 거야? 도진이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여름이 멈춰서서 팔 하나 거리만큼 떨어져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어깨의 먼지를 가볍게 털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다. 눈동자가 도깨비불처럼 푸르게 타올랐다. 넌 군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니까. 하지만 난 진짜 707 특전사거든. 그리고 그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2층 홀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멀어지고 강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한여름을 감싼 죽음 같은 정적만이 남았다. 강도진이 고함을 지르며 미친 황소처럼 돌진했다. 그는 오른손 훅을 날려 여름의 관자놀이를 노렸다. 총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보다 30kg이나 더 무거웠고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는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그녀의 두개골이 박살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인류 살수들의 세계에서 근육은 그저 움직이는 고기 방패일 뿐이라는 것을. 여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깻잎 한 장 차이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였다. 보진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그녀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여름이 반격했다. 퍽! 짧지만 치명적인 주먹이 신경이 밀집된 도진의 겨드랑이를 강타했다. 그의 오른팔이 즉시 마비되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여름은 몸을 회전하며 그의 왼쪽 무릎 관절에 로우킥을 꽂아 넣었다. 뚝! 인대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도진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여름이 차갑게 소리쳤다. 남들 무릎 꿇리는 거 좋아했지? 일어나서 계속해봐. 도진은 고통과 치욕으로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억지로 일어났다. 그는 군화 속에 숨겨둔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훈련용이 아닌 진짜 살인무기였다. 죽여버릴 거야. 네 얼굴을 난도질해주마. 그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칼날이 번뜩이며 허공을 갈랐다. 여름은 칼날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 경멸하듯 웃었다. 칼이라고? 또 실수했네. 도진이 몸을 나뉘어 찌르려 할 때 여름은 양손으로 칼을 쥔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아이키도의 손목 꺾기 기술과 크라브마가의 잔혹함을 결합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동시에 다리를 걸었다. 쾅! 도진은 앞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다. 그의 팔은 기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칼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아! 내 팔! 부러졌어! 그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여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누르고 꺾인 팔을 꽉 잡았다. 그녀는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속삭였다. 이 느낌 기억나? 이게 최일병이 네 놈한테 뜨거운 군물 세례를 받을 때 느낀 기분이야. 이게 네가 갈비뼈를 부러뜨린 신병들이 느낀 기분이라고. 그녀가 팔을 조금 더 비틀었다. 도지는 멱다는 돼지처럼 꽥꽥거렸다. 자, 잘못했어. 살려줘. 살려달라고? 여름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아 쓰레기 봉투처럼 일으켜 세웠다. 도진의 얼굴은 퉁퉁 부었고 코피와 입 터진 피가 줄줄 흘렀으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골목대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처벌을 앞두고 겁에 질린 덩치 큰 어린애일 뿐이었다. 여름은 이 고문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연타를 하였다. 복부에 주먹을 꽂아 위에까지 토하게 만들었다. 뒤통수에 팔꿈치를 찍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팍에 프런트킥을 날려 그를 뒤로 날려보냈다. 그는 벽에 등을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려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름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소리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소매 끝을 정리하며 헐떡거리는 강도진을 내려다보았다. 끝났다, 강중사. 갑자기 외부 확성기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려. 조명 켜. 탁탁탁. 킬하우스의 고출력 조명 시스템이 일제히 켜졌다. 눈부신 빛에 여름은 눈을 찌푸렸다. 정문이 열렸다. 완전 무장한 병력 한 무리가 들이닥쳐 수십 개의 K1A 기관단총을 그녀에게 겨누었다. 선두에는 여단장 강인수 대령이 있었다. 도진의 친삼촌이었다. 그는 정복 차림이었지만 피웅덩이 위에 쓰러진 조카를 보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이 미친년이! 강대령이 고함을 지르며 K5 권총을 뽑아 여름의 머리를 겨누었다. 감히 상관을 폭행하고 동료에게 중상을 입혀? 니년이 북한 간첩이냐 반란군이냐? 여름은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 표정은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우석이 캐비닛 구석에서 뛰쳐나와 양팔을 벌려 여름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태령님, 쏘지 마십시오. 강중사가 먼저 우릴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정당방이었어요. 전부 정당방이라고요. 닥쳐라 쓸모없는 새끼. 강대련이 소리쳤다. 헌병, 저 두 놈 다 포박해. 군사법정에 세워서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건장한 헌병 2명이 달려들어 우석과 여름의 팔을 꺾으려 했다. 멈춰. 여름이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위압감에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강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손을 내렸다. 너 뭐하는 거야? 손 들어! 당장 머리통은 날려버리기 전에! 강대령이 소리치며 방아쇠에 건 손가락을 떨었다. 여름이 미소를 지었다. 승자의 미소였다. 강인세 대령,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5년 전 당신이 이 대령 계급장을 달 수 있게 DMZ 테러리스트 소굴을 혼자서 청소해준 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대령은 멍해졌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저 말투, 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눈빛.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름은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그녀는 귀 밑에 붙여진 초박형 생체 마스크의 끝부분을 찾았다. 그녀가 힘껏 잡아당기자 얇은 인공 피부가 벗겨졌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눈가의 화장을 닦아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수술로 선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백귀 특유의 제왕적이고 차가운 기운은 감출 수 없었다. 좌중이 경악하여 슬렁거렸다. 나이든 장교들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저분은 한 중령님? 말도 안 돼. 한여름 중령은 전역했잖아. 세상에 살아있는 전설이. 여름은 가슴 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배지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다. 청와대 전략감찰실 소속 한여름 중령이다. 그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인수 대령, 당신은 횡령, 직권남용, 범죄 은폐 및 군 기강 문란 혐의로 체포한다. 철그렁. 강인수 대령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얼굴엔 핏기 하나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함정이지. 여름이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에 경비병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며 물러났다. 그리고 당신들의 탐욕과 부패가 제 발로 그 함정에 기어들어오게 만든 거야.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헌병들을 돌아보았다. 자네들 뭐하고 있나? 체포해. 전직 7권7 팀장의 위험 있는 호통은 천근 만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헌병 2명이 즉시 달려들어 강대령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난 여단장이야. 장관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강대령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동시에 의무병들이 달려와 강두진, 이나은, 그리고 패배한 부하들을 들것에 실어 나갔다. 그들은 치료를 받은 후 긴 수영 생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쩍 벌린 채 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작고 여린 김민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위험 넘치는 전쟁의 여신만이 서 있었다. 여름이 돌아서서 우석의 앞으로 걸어왔다. 날카롭던 그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풀어졌다. 최우석 일병! 그녀가 불렀다. 우석이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네, 그렇습니다, 중령님. 여름은 손을 뻗어 그의 흐트러진 옷깃을 정리해주고 땀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었다. 자네 아주 잘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는 전투 기술이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용감한 심장을 가졌어. 그게 바로 진짜 7검7 대원을 만드는 거야. 절대 그 마음 잃지 마.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봉7 여단에서의 충격적인 체포 소식은 전군과 언론에 퍼져나갔다. 즉각적인 대숙청이 이루어졌다. 부패한 장교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고 조사를 받았다. 신병 괴롭힘이라는 암묵적인 악습은 철저히 뿌리 뽑혔다. 허봉7 여단 연병장. 지난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눈부신 햇살이
깨끗하게 청소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쏟아졌다. 500명에 달하는 전 여단 병력이 군복을 단정히 입고 정렬해 있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 엄숙했다. 한여름이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진흙투성이 신병 군복을 벗어던지고 훈장이 가득 달린 정갈한 중령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에 있는 앳된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워하는 자도 후회하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경과 희망에 찬 눈빛이었다. 동지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실공치자단은 약자를 위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양아치들을 위한 곳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힘은 동료를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한 명 한 명 눈을 맞췄다. 난 오늘 떠난다. 하지만 언제나 자네들을 지켜볼 것이다. 명심해라. 명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다. 절대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라. 알겠습니다. 천둥 같은 함성이 울려 퍼지며 병영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몸을 돌려 단상을 내려왔다. 청와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대열을 지나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던 최우석이 갑자기 목청껏 소리쳤다. 전여단 차렷! 퉁! 500켤레의 군화가 동시에 붙으며 절도 있고 위력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 한여름 중령님께 대하여 경례! 일제히 500개의 팔이 올라가며 가장 고귀한 군대 예식인 거수 경례를 울렸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자발적인 존경의 표시였다. 그들은 이 부대의 영혼을 구원한 전설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여름이 멈칫했다. 그녀는 그들을 등진 채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리 강인한 그녀라도 심장이 돌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 정자세로 섰다. 그녀의 얼굴에 그들이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례했다. 건투를 빈다. 707. 한 달 후 서울의 작은 카페. 여름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라떼잔을 든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총과 음모를 떠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여름 누나, 아니면 중령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 조기 진급해서 하사 달았습니다. 지금 신병 교육 맡고 있어요. 누나, 아니 중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칠 겁니다. 절대 동료를 버리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최우석. 메시지와 함께 셀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우석은 흑투성이가 된 채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신병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차별도 공토도 없었다. 여름은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껐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청량한 얼굴은 이제 자연스럽고 온화해 보였다. 백귀는 죽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는 한여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따스한 여름 햇살 아래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하늘 어딘가에서 하얀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자유롭고 긍지 높게 날아오르고 있었다.